자, 안녕하세요. 자,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까지 이제 관계사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3시간에 걸쳐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되게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계사를 한꺼번에 강의를 본다면.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 특징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 놓은다면 실제 우리가 토익에서 문제를 풀 때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름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제목을 보셔서도 관계사인데 앞에 복합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자, 말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보고 계시는 문장들입니다. who 뒤에 ever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바로 그런 걸 복합 관계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관계사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복합 관계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것. 일단 복합 관계사도 관계 대명사와 복합 관계 부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계 대명사, 즉 복합 관계 대명사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친구는 대명사니까 형용사 역할만 한다? 요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에다가 ever를 붙이면 돼요. 그쵸? 쉽죠? 형태는. 자, 그리고 항상 이 단어는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선행사를 포함한 뭐 배웠나요? 그렇죠. what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명사절과 부사절의 역할을 한대요.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명사 역할, 문장 속에서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명사지만. 아셨죠? 자, 그러면 해석 방법이 두 가지란 뜻이에요. 그럼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형태를 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절의 경우에는 해석은 반드시 양보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태를 보면 제가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놨죠? 자, 명사절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이는 건데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 당연히 주격, 소유격, 목적격처럼 쓸 수 있는 거지만 그 관계사 절 내에서 그래서 whoever 의미는 바로 anyone who, whomever는 anyone whom, 그 다음에 whosever는 anyone whose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원래 선행사라고 하면 어때요? 그렇죠.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물이었지만 여기는 결국 anyone인 거니까 뭐가 되는 건가요? 누구든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절에서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바로 anyone who wishes to enter the company. 자, 그럼 이 anyone who라는 것, 그래서 그 who라는 부분이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동사는 must study예요. 그렇죠. 바로 이 anyone부터 company까지가 must study라는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whoever wishes to enter the company. 그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must study hard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 anyone who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whoever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 whoever를 포함한 여기까지가 바로 그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he may take care of anyone whom he loves. 자, 그는 돌볼 겁니다. 누구든지. 근데 그게 누구든지가 누구냐면 바로 그가 사랑하는 누구든지. 그쵸?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take care 할 거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anyone whom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그렇죠. whomever 이렇게 바꾸면 되죠. 또 whomever 있으니까 whom만 생각하고 of 뒤에 또는 뭐 앞에 명사 없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ever 자체가 앞에 있는 누구든지라는 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어로 쓰여도 되겠죠? 자, 보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the recipient of Mr. Park's fortune.
자, 받는 사람인데 뭘 받는 사람이에요? 바로 Mr. Park의 fortune, 재산을 받는 사람은 will be anyone whose name is on his will. 자, 그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 그의 유언에 있는 사람일 거래요. 뭘까요? 자, 소유격이에요. 그쵸? 네임 앞이니까. 하지만 그곳을 포함한 부분 자체가 그쵸?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recipient of Mr. Park's fortune이 will be 비동사 뒤에 오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쵸? 보충해주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recipient를 보충해주는 말인 거니까 whosever name is on his will 그의 유언에 있는 누구든지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recipien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적인 용법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가볼까요? 이번에는 그렇죠. 바로 사물인 경우입니다. 사물인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어요. 바로 뭐냐면 주격과 목적격으로 나눠놨는데 whichever가 있고 whatever가 있어요. 자, whichever는 anything 대시란 뜻이고 whatever는 all 대시란 뜻이에요. 우리가 whatever 뭐 이렇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좀 비꼬는 듯이 뭐 그러든지 뭐 이렇게 많이 하죠.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는 뜻일 때 보통 많이 쓰는 그런 비꼬는 표현인데 원래 구조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얘도 당연히 주어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어떤 거가 먼저 나오나 볼까요? 바로 all that is written in this document. 이 서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is confidential. 기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confidential이란 형용사 기억나시나요? 그쵸? confident와 헷갈리면 안 돼요. confident는 뭐 신뢰감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뭐 자신감이 있거나 막 이렇게 말할 때 신뢰감을 준다는 뜻이지만 confidential 하면 secretly 바로 기밀의, 비밀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기밀 서류 파일에 스탬프 찍을 때 항상 요 confidential 나오죠?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바꿔보면 어떻게 바꾼다고요? all 대시니까 바로 whatever is written in this document. 근데 만약에 여기가 all 대시 아니라 anything 대시라면 anything 대시라면 뭐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whatever가 아니라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걸까요? 바로 whichever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뜻은 뭐 거의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뭘까요? He can have anything which he chooses. 그는 가질 수 있대요. 무엇이든지. 그가 선택하는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대요. 대박인데요. 그쵸?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whichever he chooses 할 수 있겠죠. 바로 anything which는 whichever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anything which가 아니라 아까처럼 all that이라면 그렇죠. 바로 이 all that이 나왔을 때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whatever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상호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보어로 쓰이는 경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Harry Potter can become all that he wants. 그쵸? 해리포터도 어때요? 맞아요.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그가 원하는 거는. 그쵸? 그래서 all that 뭐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whatever he wants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Whichever, whosever he chooses will be given to you. 자, 그가 선택하는 땡땡땡이든지 간에 will be given to you. 헉, 너한테 다 줄 거래요. 우와. 자, 그러면 whosever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누구누구의라는 뜻이 들어가니까 여기선 지금 그가 선택한 그 목적어를 대신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바로 whichever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자, the seminar manager, senior manager. 자, 나의 좀
선배는 may hire 할 겁니다. 뭘 하실 거냐면 고용할 겁니다. 자, whoever, whomever. 자, 여러분들 이제 고민해야 돼요. whoever와 whomever의 차이 뭐였나요? whoever는 그렇죠. 주어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whomever는 목적어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란 뜻인 거잖아요. 그럼 직접 자기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선택을 한 사람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누가 되는 걸까요? whomever가 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이번에 조금 더 복잡하게 갈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합관계대명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걸 했다면, 자, 요번부터는 이제 그 복합관계대명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걸 볼 겁니다. 자,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whoever는 똑같아요. 근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No matter who, no matter whose, no matter whom 이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anyone who가 아니에요. 그래서 whoever 뒤에 동사가 나오면 누구든지 뭐뭐 하더라도 주어로 해석을 하고 누구든지의 무엇 무엇이더라도 라고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고 누구든지를 뭐뭐뭐 하더라도 라고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사절 용법. 솔직히 얘가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하게 보기는 해요. 근데 헷갈리죠. 항상 명사절 용법이랑 부사절 용법이랑 우리가 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좀 잘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겠죠. Whoever may select this. 자, 그럼 아까 문장과의 차이를 찾으셨나요? 그렇죠. 아까 문장엔 콤마도 없었고요. 여기 주어가 따로 오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 문장 자체가 whoever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주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선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선 문장이 완벽하게 두 개가 와요. 그리고 콤마로 연결되죠.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oever may select this. 누구든지 이것을 선택한다면 하더라도 나는 will give him a good one. 그 사람한테는 좋은 걸 줄 거야 라는 뜻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완벽하게 두 개가 온다는 거. 그래서 이 whoever 대신에 no matter who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whomever you may choose. 자, 여기 원래 may가 들어가도 되고요. 안 들어가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자, 당신이 choose 하는 누구든지를 간에 나는 그들에게 디너 바우처를 줄 거래요. 저녁 식사권을 준대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는 choose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whomever인 거 알았어요. 어떻게 바꾼다고요? 그렇죠. 이 whomever는 바로 no matter. 그렇죠. 목적어 역할이니까 여기에 원래 목적어를 쓰는 거니까 whom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쵸? 여기다가 또 다시 또 who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엔 사물일 경우에도 볼 수 있어요. 자, 어떤가요? 자, 부사절인 경우로 쓰일 때지만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no matter which, 자, no matter wha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당연히 형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볼까요? 부사절로 쓰일 경우, 자,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입니다. Whichever may happen sooner. 자, 여기도 문장이 콤마로 연결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요. 바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무슨 일이든지 간에 곧 일어나면, 그치? 일어나더라도 he needs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it.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whichever 어떻게 바꾼다고요? 그쵸? No matter which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whichever 자체가 주어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을 하지만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 두 개가 뒤에 완벽하게 문장이 쫓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적인 용법이겠죠. 그쵸? 자, 이번에는 또 한 가지 문장을 밑에 적어봤어요. 자, whatever he may do.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will be here waiting for him. 그를 기다리면서 여기 계실 거래요.
그쵸? 자,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그래서 whatever를 썼어요. 이거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no matter what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굿!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다릴 겁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복합관계 부사를 보려고 해요. 형태는 똑같아요. 단, 앞에 아까는 관계 대명사에다가 ever를 붙였지만 이번엔 어때요? 그렇죠. 관계 부사에다가 ever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뭔 말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양보부사절로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no matter what, no matter which, no matter who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요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양보로 바로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단 관계부사 y는 만들 수 없다는 것. 즉 why ever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why ever는 만들지 않는다는 거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장소를 나타내는 wherever. 그래서 no matter where라고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wherever 주어, 그 다음에 may 동사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어디로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을 보시면 wherever he may go. 그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여기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영화 속에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wherever는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쵸? no matter where로 바꾸면 되겠죠? 똑같이 아까 복합관계 대명사의 부사적인 용법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문장이 나오지만 뒤에 완벽한 문장이 또 쫓아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whenever입니다. 우리 요 단어는 뭐 많이 봤을 거예요. 옛날은 아니지만 좀 제가 조금 어렸을 때 나왔던 노래 제목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whenever라는 단어가 바로 보시면 no matter when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형태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의미는 언제 뭐뭐 하더라도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whenever he may return, 그가 언제 오더라도, 돌아오더라도 나는 여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너무 영화 같네요. 그래서 그가 언제 오든지 간에 자기는 여기에 있겠다는 뜻인 거니까.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may가 없다면 returns 쓰셔야겠죠. 요 may 때문에 여기다가 return이라는 동원이 쓴 거니까 만약에 may를 안 쓴다면 returns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도를 나타내는 however라고 말했어요. 요것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whenever나 wherever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에 이제 동사가 바로 나와서 아하하 알 수 있어요. 근데 요 howeve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도, 즉 방법을 나타내는 however가 아니라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바로 뒤에 형용사나 아니면 뭐 동사에 따라서 부사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 how long, how old라고 쓰는 것처럼 how는 어떻게라고 쓰기도 하지만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써서 얼마나 라고도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however 뒤에 형용사를 쓰고 뒤에 문장을 써요. 그리고 당연히 중심 문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얼마나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보시면 however 본다고 해서 또 그러나 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뒤에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부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얼마나 자주 만나더라도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럴 때 그들은 feel bored. 재미없대요. 이러면 정말 만나기 싫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얼마나 자주 만나던지 간에 그들은 재미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 뒤에는 형용사, 물론 여기다 써놓진 않았지만 부사도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많이 봤어요. ever 뺀 거 중에서도 뭐 how long,
여러분 몇 살이에요? 라고 묻는 how old. 그쵸? 길이가 얼마나 되냐, 기간이 얼마나 되냐는 how long, 거리가 얼마나 되냐는 뭐 how far. 그쵸? 옷이 얼마나 크냐는 how large. 이런 거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ever를 붙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however가 문장에 나오는 경우는 이제 우리 토익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요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많아요. 근데 however가 가끔 혼자 단독으로 쓰이면 무슨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but처럼. but은 문장 두 개를 연결하지만 however는 연결할 수 없어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는 however는 뒤에 often 같은 이런 부사나 형용사를 써서 정도, 얼마나,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해석한다는 거. 이게 좀 가장 많이 헷갈리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떻게? 조금 빨리 간 것 같나요? 하지만 생각보다 헷갈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서 문장 구조를 계속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whoever visit my blog. 내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is required to register your username. 유저네임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visit my blog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또 주어 역할을 하지만 누가 직접 오던지 간에라는 뜻인 거니까 여기서는 whomever가 되면 안 되고 바로 whoever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however, whenever stuck up he is, he always completes his project perfectly. 자, stuck up이라는 단어는요. stuck이라는 단어만 생각해서 어디에 꽉 끼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stuck up 자체는 좀 stubborn, 거만하다는 뜻이에요. 그가 거만한. 근데 문장 구조 잘 보세요. whenever, 시간. 자, 근데 뒤에 형용사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형용사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건 뭐? 그렇죠. 바로 정도를 가리키는 however. 그래서 그가 얼마나 거만하던지 간에 거만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사람 어떻다는 거예요? 일은 완벽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보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예 반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앞에는 조금 살짝 부정인 것 같지만 뒤에는 결국은 긍정적인 것. 앞에는 긍정적인 것 같지만 뒤에는 살짝 부정인 것. 이렇게 해서 양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돼요. 그래서 요 however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또 오늘 조금 어려운 단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stuck up이라는 단어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긴 관계사의 3시간이 3번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조금 그려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관계사가 솔직히 우리가 하는 문법들 중에서 쉬운 것 같지만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사, inged 있죠? 바로 그거 마찬가지로 관계사도 좀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까지 하신 그 관계사를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셔야 되지만 일단 오늘 한 번 들었을 때 또 다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책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아니면 일반 글에서 보셨을 때 자꾸 눈에 익히게끔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까지 하신 관계사 반드시 정리 다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정법 상상시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